반세기 전 대한민국의 시대상과 연예가를 돌아보는 AI와 함께하는 50년 전 오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1973년 3월 셋째 주 소식인데요. 그 당시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기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탤런트이자 배우였던 윤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1973년 TBC 1일 연속극 3호곡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톱스타였던 그녀의 크고 작은 일 모두가 대중에게는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드라마 3호곡에 출연하고 있던 1973년 3월, 윤정희 씨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3호곡이 끝나는 6월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기 절정에 있던 배우가 공부하러 연예계를 떠나겠다니 폭탄 선언이나 다름없었는데요. 프랑스로 유학은 영화, 연극 교수가 되기 위한 것으로 오래전부터 꿈이었고 돌아와서 연기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기와 대학 교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욕심이었는데요. 사실 윤정희 씨는 이미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은 고학력의 연기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계속해서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한때의 인기인으로 살기보다는 평생 연기 공부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셈이었던 거죠. 석 달의 시간이 흘러 3호곡은 264회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고 이후 유학길에 올랐을 것입니다. 유학을 가 파리 3대학교에서 영화학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소망했던 대학 교수의 꿈은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그곳에서 천생의 인연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를 만나 평생을 해로했는데요. 연기자로서의 명성과 피아니스트 남편의 명성으로 뉴스의 스포트라이트를 끊임없이 받으며 살았습니다. 90살까지 배우를 하는 게 소원이라던 그녀는 알츠하이머로 오랫동안 투병하다 2023년 1월 79살로 세상을 떠나 이제는 음악의 전설로만 남았는데요. 1967년 1200일의 경쟁을 뚫고 영화 청춘 극장 주인공으로 데뷔해 2010년 66살에 출연했던 작품시까지 모두 300편 내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중 2018년 세상을 떠난 신성일 씨와 공연한 작품이 99편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데이 서울이 윤정희 씨의 프랑스 유학 발표 소식을 전한 날, 다른 지면에는 그녀의 제10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수상 소식을 알리고 있었는데요. 수상 작품은 효녀 심청. 그의 여우주연상 수상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1년 전인 1972년 제9회 청룡영화상에서 석화촌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데 이어 연거 후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것이어서인데요. 흔하지 않은 연속 수상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그녀의 위상이나 존재는 이런 영화상 수상에서도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전성기였던 1972년의 석화촌, 1973년 효녀 심청으로 청룡 영화상을 받은 데 이어 37년을 건너뛴 66살이던 2010년에는 영화시로 또 한 번 청룡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평생에 한 번 받기도 쉽지 않은 청룡 영화상 여우주연상을 3번이나 받은 삼관왕 영화배우였다는 것만 보아도 그녀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스타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청룡 영화상은 올해로 44회를 맞는 권위 있는 영화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데이 서울 231호에는 눈길을 확 잡아끄는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인 숨은 보물찾기 기사가 실렸는데요. 기사는 덕수궁에 묻어둔 고종의 황금 85만 냥. 선우훈이라는 사람이 쓴 덕수궁의 비밀이란 책 내용을 추적한 기사로 덕수궁 어딘가에 고종이 황금 85만 냥을 12개 항아리에 넣어 묻었다는 꽤 쇼킹한 이야기였습니다. 금 85만 냥이라면 무게로 30톤쯤 되고 1973년 당시 돈으로 420억쯤 된다고 하는데요. 1973년 당시 우리나라 예산이 6,600억 정도였으니 단순 계산해도 예산의 15%를 넘는 엄청난 돈입니다. 묻힌 장소도 덕수궁으로 특정했으니 마음만 먹는다면 금방이라도 발굴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럼 그 많은 금이 덕수궁에 묻힌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책 덕수궁의 비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기울고 있을 때인 1910년 고종이 훗날 국권을 보군동 자금으로 쓰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광산 채굴권을 넘기면서 대가로 받은 금을 묻었다는 건데요. 땅에 묻는 과정과 방법까지 눈에 그려지듯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납작한 편자로 만들어져 백지로 둘러싸고 관이라는 인장을 찍고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어 물을 부은 다음 땅속에 묻었다 라는 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책에 담긴 여러 상황과 묘사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과연 그 많은 금을 측근 몇 명만 알고 그것도 궁궐 어딘가에 땅을 파고 감쪽같이 숨길 수 있었을까도 의문입니다. 당시 최영희 국사편찬위원장은 전부터 떠도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고 기사는 덧붙였는데요. 은밀한 소문으로 돌기는 돌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 뒤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어쩌면 한 개인의 상상력과 떠도는 소문이 교묘하게 엮어진 믿거나 말거나 식에 숨겨진 보물찾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사실 황금이나 보물 매장 이야기는 동화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가끔 등장해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합니다. 1945년 8월 패전한 일본군이 퇴각하면서 남해안 어느 섬 동굴에다 금은 보화를 잔뜩 숨겨두고 갔다더라라는 소문이 언젠가 떠돌았는데요. 발굴 자금을 모은다거나 탐사에 나섰다는 등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 대구 어느 사찰 대웅전 뒤쪽에 금괴 40kg을 묻어두고 월북했다는 그 후손이 탈북해 발굴에 나선 사연은 TV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었는데요. 문화재인 대웅전 근처에 땅을 파볼 수도 없어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금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숨긴 황금과 보물 이야기는 전쟁이나 큰 변란이 있을 때 만들어진 공통점이 있는데요. 결국 그런 혼란기에 만들어진 사연이 세월이 흐르면서 온갖 억측과 소문으로 발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숨긴 금은 보화가 귀한 만큼 실물은 쉽게 나타나지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선 모금 걷기 운동 기사가 1973년 선데이 서울 231호에 실렸습니다. 성남 개발을 돕기 위한 이색 자선 모금 운동을 알리는 기사였는데요. 내용으로 보아 돈을 내고 걷는 최초의 자선 모금 걷기 운동으로 추정됩니다. 성남타 가소와 사회복지법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라이온스 클럽 한국지부 등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행사는 처음이라서였겠지만 방법과 유의 사항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살 이상이면 참가할 수 있고 참가자들은 자신이 1km에 70원 이상의 스폰서가 되거나 스폰서를 얻고 일정한 참가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걷는 도중에 그만두어도 되지만 속보 경기와는 달라 우승도 없고 빨리 간다고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등이면 상품이나 선물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그랬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참가 기념품에 행운 선물 추첨도 하는 것을 보면 자선 모금 걷기 운동도 50년 동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코스는 제3한강교 입구에서 성남단지까지 24km, 만만하지 않은 거리였는데요. 1965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 운동은 건강에도 좋고 자선도 한다는 긍지도 가질 수 있어 외국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날은 미팔군 부사령관 부부, 동아일보 사장, 패티김, 김상희, 김세환, 곽규석, 남궁원 등 연예인도 많이 참가한다고 행사를 띄우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자선 모금을 위한 이런 걷기 운동이 흔하지만 그때는 돈을 내고 걷는다는 그 자체가 생소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날 걷기 운동이 최초였다면 우리나라의 자선 모금 걷기 운동의 역사는 올해로 딱 50년을 맞은 셈이네요. AI와 함께하는 50년 전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아참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